안녕하세요. 오늘만큼은 고등학생으로 돌아온 세모 지호, 세모 은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고등학교 교복을 이렇게 입고 모인 이유는 수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죠. 저희가 또 최근에 어딜 갔다 왔죠? 저희가 대학 입시 박람회, 코엑스 입시 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네, 수시 지원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입학 상담 안내도 해드렸었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열정적인 학생분들 정말 많으시고 그만큼 더 열정적인 학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 동생 그리고 학생들까지 고생이 보이는 입시 박람회였어요. 그리고 또 세종대학교의 인기가 어땠나요? 와, 그 진짜 현장! 정말 세종대학교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전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줄을 섰는데도 이제 상담을 못 받으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상담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온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못해드린 학생분들을 위해서 수시 전형 꿀팁, 수시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세종대학교 합격생들인 만큼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등학생의 시각에서 고등학생의 마음가짐으로 아, 나였으면 그때 꼭 그렇게 했을 거야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상담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은 이 영상 하나로 상담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 입시에서 가장 고민하실 게 아마 등급, 내 등급이 이 정도인데 난 과연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이 등급으로 세종대를 갈 수 있을까? 이거죠. 실제로 입시 박람회 오신 분들께서도 아, 전년도 합격자 평균 안 나와 있나요? 뭐 모집 요강엔 없는데 뭐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세종대 홈페이지에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 홈페이지를 직접 보실까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종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걸 클릭하면 전년도 성적이 나옵니다. 전년도에 뭐 무슨 학과는 몇 점대 학생들이 입학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은지님은 또 교과로 세종대학교에 합격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등급이에요. 그리고 내신 등급과 최저, 수능 최저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수능 최저를 맞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등급으로 과연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 대략적인 예측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년도 합격자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 등급이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교과 전형으로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급으로만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학과 지원에 있어서도 나는 이과도 관심이 있고 이과도 관심이 있는데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 학과 기준대로 이 학과에 들어가면 충분히 적정 수준으로 합격할 수 있겠구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종대학교만의 등급 산출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등급 산출 방법에 따른 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더 정확한 내신 등급이 알고 싶을 때 그 방법이 있나요, 지훈님?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내신 성적은 모든 과목이 반영되어 있거나 뭐 주요 과목이 반영되어 있거나 하기 때문에 각 대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위해서 세종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생부 성적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세종대식으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신의 학생부에 있는 성적을 과목별로 모두 입력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국어 1을 배웠다면 국어 1에 뭐 등급 1등급 또 국어 문법을 배웠다면 문법에 뭐 2등급 이렇게 해서 자신의 내신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세종대식으로 이렇게 내신 등급이 산출됩니다. 정말 유용한 방법이죠?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할 수 있다는 게. 다음은 수시 전형의 꽃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저희 학교는 이게 창의인재 전형이에요. 근데 올해 창의인재 전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면접형이고 두 번째는 서류형이에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30% 비중으로 들어가는데 서류형은 학생부 기록 100%로 들어갑니다. 자기소개서는 받지 않고요. 이렇게 학생부로만 평가가 돼요. 창의인재 전형은 아무래도 면접의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 수지박람회에서도 면접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저한테도 면접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 특히 막 디자인 이노베이션 학과인데 면접에서도 뭐 도형 이런 걸 뭐 그려야 하냐, 글을 써야 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과생 분들도 무슨 문제가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았고요. 그만큼 학생들의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접형이다 보니까. 그런데 세종대학교 홈페이지에는 다 또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서. 세종대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공지사항 옆에 기출문제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논술 우수자 기출문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창의인재 전형 기출문제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21학년도 전공 적합성 발표 주제 채점 기준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 그리고 채점 기준, 답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를 보고 가는 것과 안 보고 가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풀고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이걸 모르는 것보다 전년도 기출문제를 보고 또 채점 기준표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뭐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안을 저희가 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채점 기준표를 보셔서 이 학과가 원하는 답안을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능 모의고사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저희 기출도 많이 돌리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면접도 기출 문제로 공부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바로 답안을 보시기보다는 먼저 그 문제가 진짜로 내가 한 면접에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많이 연습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신 다음에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재 전형 말고도 논술고사에서도 기출문제 정말 중요하죠. 실제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여기 지호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기출문제를 정말 잘 활용한 케이스예요. 다른 걸로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이 기출을 안 보고 들어간다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렇게 보시면 채점 기준표, 아까 창의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논술에도 채점 기준표가 있거든요. 글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논술학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논술은 자기 생각을 쓰는 거지만 답이 있다. 논술엔 답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채점 기준표에 이해력, 표현력, 정서법 이런 게 되게 많아. 이런 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강점인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범 답안도 나와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걸 이 학과, 이 논술고사, 논술 전형이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종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뭐 경쟁률, 입시 결과,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봤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시고 고민하고 떨려하는 부분은 여기 왔을 때 바로 이 장소에 와서 교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리고 논술 시험지를 직접 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도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방금 말한 기출문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 은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출문제를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풀어보는 거죠. 정말 면접 기출문제를 면접 와서 난 이 문제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해서 풀어서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려야 해. 이거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활용이 정말 좋겠죠? 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혼자 풀어보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실제 현장을 묘사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논술장이 정말 넓은데 학생들이 다 너무 열심히 앉아 있거든요.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을 쭉 봤어요. 거기서 하면 좋은 생각은 내가 제일 잘 쓸 것 같은데? 오, 이런 자신감. 저는 이 생각을 시험 끝까지 유지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평소에도 내가 짱이야 이런 말 많이 하지만 논술보다 시험장에서 물론 답안지 쓸 때도 그렇고 시험 전후로도 내가 제일 잘 썼는데? 내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있는 게 확실히 덜 긴장되고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떨린다고 그 떨림에 몰두하기보다는 한번 의연해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어깨를 한번 펴주는 자세 이런 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이렇게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논술 시험을 쓸 때 이게 문제지를 받고 답안지를 이렇게 쓰잖아요. 답안지에 답을 쓰잖아요. 바로 쓰는 건 솔직히 별로 안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개요를 써놔야 돼. 어디든 뭐 남는 종이가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뭐 전개 순서, 개요를 써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막 근데 제가 개요를 써놓으라고 해서 막 장황하게 나는 어땠고 제시문 가는 어땠고 이렇게 써놓으라는 게 아니라 제시문 가 어떤 개념, 제시문 나 어떤 개념 이렇게 해서 키워드만 전개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이렇게 개념화해서 정리를 한 다음 답안지로 들어가는 게 정리도 훨씬 긴장도 덜 되고 왜냐면 이게 먼저 있으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통일성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도 이렇게 먼저 계율을 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수시 전형 그리고 수시 꿀팁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내가 수시 박람회에 가지 못했고 또 입시 상담 받아보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에서 오늘 나온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상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홈페이지 적극 활용하시고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상위 인재 전형, 논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수시 정시까지 정말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모 지호, 세모 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할까요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